사랑은 언제나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왕과 황제, 제국의 주인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력을 지킬 것인가, 사랑을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비극적인 연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사랑은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1. 영국의 에드워드 8세와 월리스 심프슨. 왕관을 쓴 남자와 평범한 미국인 여성. 둘의 만남은 로맨스였지만 동시에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왕실과 교회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월리스 심프슨은 2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기에 영국 국교회의 교리에 맞지 않았죠. 왕이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곧 국가 전체가 뒤집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렇게 선언했죠. 나는 왕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버리고 동생 조지 6세에게 왕관을 넘겼습니다.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랑 때문에 왕자를 버린 왕.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영국 땅을 떠나 평생 왕실의 추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을 지켰지만 나라를 잃은 남자.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이 부부는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유명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독일 출신 공주였고 러시아인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던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잡고 있던 황제와 황후. 1918년 볼셰비키 군에 의해 감금된 황제 일가. 그리고 어느 날 밤 총성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찾아왔습니다.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그들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까지 러시아인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사랑은 지켰지만 제국은 잃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승리일까? 3. 프랑스의 루이 15세와 퐁파두르 후작 부인. 그녀는 단순한 국왕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궁정의 귀족들은 그녀를 경멸했지만 루이 15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퐁파두르는 왕의 사랑을 발판으로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로코코 예술, 세련된 건축, 오페라.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프랑스의 아름다움 뒤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사랑이 뒤섞인 관계는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왕자는 차가웠습니다. 퐁파두르는 평생을 왕 곁에 머물렀지만 결국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와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을까요? 4. 오스트리아 황태자 루돌프와 마리 베체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루돌프는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아들이자 제국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운 사상가였고 보수적인 궁정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기댄 유일한 이는 17살 소녀 마리 베체라. 몰래 만나던 두 사람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889년 마이어링 별장에서 황태자와 연인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국의 후계자가 연애 문제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동반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더 복잡한 정치적 음모였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5. 나폴레옹과 조제핀. 프랑스 혁명 이후 황제가 된 남자와 그의 첫사랑. 나폴레옹은 전장을 지휘할 때도 연인에게 열정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제핀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후계가 필요했던 나폴레옹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별 후에도 조제핀은 그의 마음속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을 맞던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조제핀. 여러분, 황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부른 이름이 권력도 제국도 아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6. 영국의 헨리 8세와 앤 불린. 영국을 뒤흔든 가장 유명한 사랑과 비극.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을 얻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국교회가 탄생했죠. 하지만 사랑의 끝은 잔혹했습니다. 결혼 몇 년 후 앤은 간통과 반역 혐의로 기소되어 단두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라의 종교까지 바꿨지만 결국 그녀는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사랑이 권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사랑을 집어삼킨 것일까요? 7. 멕시코의 막시밀리안 황제와 카를로타. 오스트리아 출신 막시밀리안은 멕시코 황제로 추대되었고 그의 곁에는 카를로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낯선 땅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제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전과 반란, 끝없는 혼란. 막시밀리안은 결국 총살당했고 카를로타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평생을 미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려 했지만 비극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8. 프랑스 혁명의 희생자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로 기억되지만 그녀도 한때는 사랑을 꿈꿨던 여인이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치적 결혼이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혁명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끌려간 후 마리 앙투아네트도 곧 뒤따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 죄는 단 하나, 남편을 너무 사랑한 것뿐입니다. 사랑은 그녀를 지탱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검은 진주. 펠리페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녀를 잃은 후 그는 평생 검은 옷만 입고 슬퍼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을 다스린 군주가 사실은 한 여인의 죽음 앞에 평생 무너져 있던 것이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의 상처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제 카를 1세와 지타 황후. 혼란과 망명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결혼은 진심과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를이 세상을 떠나던 순간 지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로맨스가 아니라 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간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현대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는 왕실의 틀을 넘어 자유로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전통과 정치적 계산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따랐던 것이죠. 이 선택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왕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권력이 아닌 자유가 사랑을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전쟁과 권력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왕관을 버린 이들,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들, 사랑 때문에 끝까지 후회한 이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관과 권력은 사라져도 사랑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관을 버려서라도 사랑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버리고 왕관을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더 많은 왕과 연인의 사랑과 비극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